11챕터 기본 문제 11-1번입니다. 자, 얘가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져.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딱히 제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분명히 우리 포물선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거야. 그래서 a는 음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때 x가 2일 때입니다. 그럼 얘가 축이죠. 얘가 축이니까 축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얼마이다? 2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0,4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대입하면 4 나오니까 a제곱이 4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a가 음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b의 값은 8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 식이 만들어지죠.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x가 2일 때 최대값이니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16, 4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이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값이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연습문제 11-1번 보시면 다음 분수의 최대값이입니다. 지금 분수의 형태인데 분자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분모의 값은 변하고요. 그랬을 때 얘가 가장 커질 때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변해. 근데 그 전체의 값이 가장 커지기 위해선 분모가 가장 작아져야 되겠죠. 즉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의 분수값은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분모가 최소일 때가 언젠지 따지면 돼. 분모가 최소일 때는 x가 1일 때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축이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이 2가 된다는 얘기야. 즉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6이 최대값이 되고 그게 2란 얘기죠. 그러면 a는 4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11-5번. 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우린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즉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0이다. 두 근의 차네요. 그게 10이래요. 그럼 두 근의 차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4a.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10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얼마나 얘기냐면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b가 마이너스 4a가 되겠지.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 루트 16a 제곱이니까 100a 아니네요. 16a 제곱 플러스 84a가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 얘한테 절대값 a. 근데 최소값을 가지니까 a는 양수야. 그럼 여기 절대값은 사라져도 괜찮겠네. 그래서 얘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10이라는 얘기야. 그럼 루트 16a 제곱 플러스 84a가 10a란 얘기죠. 양변 제곱하면 16a 제곱 더하기 84a가 100a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84a 제곱 마이너스 84a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양변 84로 나눠주시면 사라지겠고요. 따라서 a의 a-1이 0이 되어지니까 a의 값이 0 또는 1이 되어집니다. 근데 얘는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자,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a가 0인 것도 고려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2차 함수라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a가 0은 안 됩니다. 즉 a는 몇이어야만 하냐면 1이어야만 하고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이라는 식이 되겠고, 얘가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2만 대입하면 되죠.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5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p값이 마이너스 25가 되겠네요. 기본 문제 11-2번입니다. xyz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뭐 완제를 만들 필요도 없죠. 얘랑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8y랑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굴러간 포물선이죠. 그러니까 얘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뭐가 된다? 최소가 됩니다. 자, 얘는 y가 얼마일 때냐면 너의 2배분의 너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됩니다. 얘는 고정이죠.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에요. x에다 2 대입하면 최소값 마이너스 4 나오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최소값 마이너스 8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더하기 최소 더하기 고정된 값 하게 되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2번 문제도 역시나 똑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습 문제 11-2번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어요. 비율 준 거라고 했어요.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1분의 x-1은 3분의 y-5는 2분의 z 플러스 1이니까. 자, 이 비율을 줬을 때는 항상 풀이가 비례 상수 도입. 이렇게 비례 상수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은 x-1이 k고 y-5가 3k고 z 플러스 1이 2k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x는 k 플러스 1이고 따라서 y는 3k 플러스 5고 z는 2k-1이라고 쓸 수 있겠네. 얘의 최소값이니까 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k 플러스 1의 제곱 3k 플러스 5의 제곱 2k-1의 제곱 얘의 뭐를 구하는 거냐면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 전개해주면 13k 제곱에 2k, 30k, 마이너스 4k 플러스 28k죠.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1, 25, 1, 26이네요. 자, 얘의 뭐를 구하자? 최소. 에이, 계산 잘못된 것 같아요. 3, 5, 15, 30에 2에 32에 마이너스 4니까 28 맞는데 9, 4, 1이니까 아 여기 13이 아니네 14네 그죠? 오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래서 얘의 최소예요. 그럼 얘의 최소는 k가 얼마일 때냐면 너의 2배분의 너의 마이너스일 때죠. 즉 마이너스 얼마냐면 1일 때입니다. 그때 최소가 되겠고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그래서 축이 k는 1이 되겠고 1을 여기다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4 플러스 26이 되어지니까 12. 즉 최소값이 12가 되어진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1-4번입니다. 얘와 얘의 교점이 있대요. 이렇게 된 포물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된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때 x는 k가 지금도 상황 보는 거야. k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때 PQ라고 잡았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질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그걸 우리가 구할 수는 없고요. PQ의 길이를 최소가 되게 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PQ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떠한 2차식이 나온다면 그 식의 무슨 값을 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된다라는 메타인 거야. 그래서 얘가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고 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야. 그럼 둘이 빼볼 거야 이렇게. 둘이 빼면 k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누구냐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야. 여기가 누구냐면 4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7이야. k가 만약에 여길 지나가잖아요. 그럼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k가 여길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누가 되냐면 4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7이고 여기가 누가 되어지냐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야. 그럼 요때의 길이와 요때의 길이는 지금 분명 달라. 너에서 널 빼야 되고 여기는 너에서 널 빼야 되지. 즉 그 길이에 대한 부분이니까 결국은 절대값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길이니까. 즉
둘이 뺀 것의 절대값. 왜냐하면 얘인지 모르니까, 그지? 근데 그 길이는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4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7에서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를 뺀 것의 무슨 값? 절대값.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길이가 되는 거야. 이게 PQ의 길이 개념이지. 그러면 3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에 대한 절대값. 얘의 길이. 얘가 길이야. 얘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맞죠? 그리고 뭐 K에 딱히 범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K가 뭐 어디 있든 간에 관계는 없을 테니까. 가장 짧아진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만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뭐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뭐 요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K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가 되겠고 두 근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게 되면 자 이거 중요하네. 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게 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요. 그러면은 K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K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K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축이 K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이 있을 때 여기 점이 5라 이런 얘기지. 얘는 절대값을 찾을 의미가 없지. 항상 0보다 크니까. 그지?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1일 때가 발생하겠고 1 대입하면 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 K값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가 1일 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기본 문제는 11-3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축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어지겠죠. 이때 0부터 4까지를 조사하는 거니까 범위가 포물선의 전체 범위가 아니라 0에서 4까지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는 경우 그러면 요만큼의 그래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주어주면 포물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포물선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하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5가 나오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최대값은 얘가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최소값은 얘가 아니죠. 분명히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을 한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가 최소값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최대 최소를 조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거 하나만 볼게요.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축이 얼마가 되냐면 너의 두 배분의 너의 마이너스니까 1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2부터 몇 가지냐면 4까지예요. 그러면 2가 여기쯤 있겠고요. 4는 조금 멀리 있겠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조사하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여기가 최소값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8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오게 되는 모습. 최대값 최소값을 조사했다. 연습 문제 11-7번입니다. 0부터 3까지 범위가 잡혀 있고요. 2x-3 여기는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에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간에 이제 변수를 하나 두는 건데 함수라는 것이 원래 지금 함수라는 것의 원래 정의가 어떠한 한 문자의 변화에 따른 어떤 다른 문자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이건 xy에 대한 함수니까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금 그 관계가 복잡해요. x와 y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또 다른 변수를 하나 도입하는 것으로써
관계를 맺어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서, 왜냐면 한 번에 지금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 2x-3, 즉 x의 변화에 따른 t값의 변화를 관찰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어질 테고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x와 t 사이의 함수기 때문에 x값에 따른 얘에 대한 그림의 베이스가 x값에 따른 t값의 변화를 관찰하겠음, 이런 얘기인 거고, 얘는 t값에 따른 y값의 변화를 관찰하겠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즉 x와 t에 대한 함수 그리고 t와 y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 줌으로써 중간에 저렇게 t라는 것을 중간에 매개체로 삼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매개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매개함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함수를 우리는 매개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함수를 매개함수. 자, 요게 이제 이름이 매개함수가 되겠고요. 그 이렇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해주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 작업의 이름이 치환이죠. 즉 치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매개함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치환의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치환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x와 y의 관계를 버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x와 t와의 관계만 찾아주면, 그 다음 t와 y와의 관계만 찾아주면 결국은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게 된다라는 결론인 거잖아. 그러니까 x의 변화에 따른 t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니까 결국은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는 일이 된다고. 결국은 결론이. 그러면은 이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오는 이런 일이 아니라 결국은 x와 t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미 x는 죽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가 죽고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변수에 따른 얘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얘는 죽을 때 그냥 죽냐? 그렇지 않죠. 얘의 변화에 따른 얘의 변화를 남기고 죽어야 되거든. 즉 얘의 범위에 따른 얘의 변화를, 변화하는 범위에 따른 얘의 변화하는 범위를 남겨놓고 죽어야 얘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즉 치환된 변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상은 개념 자체가 치환된 변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개념이 되어진 거야. 치환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단순하게 복잡하고, 식이 복잡하고, 그리고 공통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치환이 아니라, 지금 치환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x값에 따른 변화, t값의 변화, t값에 따른 y값의 지나가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다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치환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그거라고. 얘의 범위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얘의 범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범위에 따른 얘의 변화의 범위가, x의 변화의 범위가 주어지면 t값의 변화의 범위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t값의 범위의 그 변화의 범위에 따라서 y값의 변화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일이잖아. 즉 가장 중요한 작업이 최초 정의역 원소 x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남겨놓고 죽는 거야. 이 변수는 죽기 전에. 그래서 치환된 변수는 죽어서 변역을 반드시 남기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절.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보면 얘가 이제 결국 우리의 결론이 EX-3을 t라고 치환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는 y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 상황에서의 이제 이 친구에 대한 것 x가 요건 직선입니다. 위로 향하는 직선이죠. 그때 x가 0부터 3까지 변화합니다. 즉 x의 값이 0부터 3까지 변화를 해요. 이렇게 변화할 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3을 대입하면 3이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은 t값이죠. x에다 대입하면 t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x가 0부터 3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t값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t값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변화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t에 대한 바운더리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이제 t값의 변화에 따른 이 범위에 따른 y값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t가 2차식이니까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포물선으로 작성이 될 것이고 축이 1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3은 저 멀리 있겠고 3은 조금 가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지금 상태에서의 y값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낮겠죠.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17이 나오게 되죠. 맞나? 네, 맞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누구의 값이냐면 y값입니다. 요게 y는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t가 1인 거고 t가 3인 거고 t가 마이너스 3인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최대값과 최소값은 y는 1, 얘가 최소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17이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얼마일 때 그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최소값이 1이 나오게 된 건 t가 1일 때예요. 얘는 t가 마이너스 3일 때예요. 그러면 x의 값이 중요한 거니까 얘는 사실상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얘는 사실상 필요가 없지. 우리는 결국 하고 싶었던 게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관찰하고 싶었던 것이고 t라는 것은 단지 중간에 매개체로 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중요하지 않죠. 그럼 t가 1일 때가 언제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x가 그러니까 t가 1일 때예요. t가 1일 때. x가 2일 때네. 아, x가 2일 때 t가 1이 되고 그때의 최소값이 1이야. 자, 이때의 x값은 t가 마이너스 3일 때 x의 값은 0이었네요. 즉 x가 0일 때 t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때의 y의 값이 17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결국은 x가 0일 때 y가 1이 되고 x가 0일 때 최대값 17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기본 문제 11-4번입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번엔 여기 불분명한 범위가 나왔는데요. 그럼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여기서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2란 말이에요. 2. 그러면 축이 2가 돼요. x가 2입니다. 자, 이때 x가 a보다 클 텐데 a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a의 경우가 몇 가지가 존재하게 되냐면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지. a가 이쪽에 있을 때, 만약에 a가 이쪽에 있다면 이 부분에서의 최소값은 여기가 되어지는 거야. 즉 2를 대입한 값이죠.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 오니까 1이죠. 최소값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보다 큰 쪽에. 그러면 a보다 큰 쪽이니까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이거죠.
여기죠. 그럼 a를 대입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입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값이 되는 거냐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문제인데 얘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 포물선의 축이 불분명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은 대형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정확한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대형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을 잡을 수 있죠. 축은 얼마가 되냐면 A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잡혀있는 저 상황이 쟤네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판별할 수가 우리가 없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게 여기가 되겠죠. 그럼 1 대입한 거니까 2a-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1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여기가 됩니다. a를 대입한 값.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a 제곱이 되겠죠. 최대값이. 자,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고 1이 여기쯤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가 그래도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여기가 최대값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이쯤에 있고 1이 여기 있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상황별로 최대값의 모습이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도 그죠? 두 번째 그림이 조금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죠.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요. 어차피 빨간 색깔의 경우나 파란 색깔의 경우나 똑같았는데 왜 굳이 선생은 이거의 경우의 수를 나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분명히 우리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두 경우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경우를 분리해서 생각해보자.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a가 있는 이 상황을 분리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을 때는 최대값이 네가 됐던 게 맞아요. a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었고 1이 여기 있을 때는 최대값이 네가 된 게 맞아요. 여전히 a제곱이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최대값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냐, 즉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빨간 색깔에서의 최소는 여기고요. 파란 색깔에서의 최소는 여기가 된다는 거지. 즉 최소값도 구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면 분명히 이 두 경우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지금은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상황이 분명히 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a-1이 되고 여기선 최소값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1을 대입한 거니까 2a-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습 문제 11-8번인데 요 포물선의 최대값, 최소값이 다 주어졌죠. 그럼 한번 포물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고요. 축이 x는 2로 잡혀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0과 a의 포지션을 지금 모르는 상태, 0은 포지션이 뭐 잡혀있겠지만 그래서 0이 뭐한 이쯤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상황이 몇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방금 전의 상황처럼 한 4가지 정도의 상황이 사실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A가 만약에 여기였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넣어보자. 0 대입하면 5 나오는 거 맞네요. A 대입하면 1 나와야 된대요. 그럼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1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겠죠. 플러스 4는 0이 될 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 되고 이때의 A의 값은 2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어차피 2를 대입해도 1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A가 2인 거는 성립을 합니다. 얘는 괜찮아요. 여기서 A가 2보다 작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A가 2인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A가 여기가 아니야. 그럼 A가 여기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인 상황이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럼 이거 성립하죠. 0 대입하면 5 되고요. 2 대입하면 실제로 1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성립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즉, A가 2보다 커도 괜찮습니다. 성립합니다. 자, 이번에는 0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자, 0의 포지션을 좀 옮겨볼게요. 0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여기가 5가 되겠고, 최소값이 1이 된다는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최소값이 맞죠? 여기 실제로 여기의 값은, 잠깐만. 여기서 0 대입해도 5 나오죠. 똑같이 5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0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럼 A 값이 얼마로 정해지게 되냐면 4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양쪽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 2, A. 2가 중점이니까 A가 몇이 될 수 있다? 4인 것도 가능합니다. 즉 A가 몇인 경우도 되냐면 4인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자, 아까 총 4가지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마지막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0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A가 이쪽으로 오는 건데요. 그렇죠. 0이 2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는 배제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범위가 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4인 것도 되고 2보다 커도 되고요. A가 2인 것도 돼요. 즉 A는 그냥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을 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11-12번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우가 나눠지겠죠.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은 원래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지겠고,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식이 될 거예요. 절대값 정리해서 뒤에 있는 친구들과 연산해주면, 자, 이 경우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어집니다. 자, 요런 함수예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요 함수입니다. 그걸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줬을 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도 바꿔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2보다 커야 합니다. 얘는 필요가 없고요.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제 얘는 필요가 없어요. 즉, 이 범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는 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축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 축이 마이너스 1에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로 볼록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인정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인정이야. 색칠하면 안 되죠? 공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쪽은 다 배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까를 해봤더니 8이 나오네요. 여기가 8입니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올까를 했더니 그 역시 또 8이네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아,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잘못 계산했구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에 8 맞는데? 2 대입한 걸 잘못 계산했구나. 2대 에? 잠깐만.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보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에 8 맞는데? 2 대입하면 0이죠. 네, 뭐 한 거지? 네. 2 대입하면 0이 돼요.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축이 1이에요. 축이 1로 잡혀 있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근데 얘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나와요. 그 다음 2 대입하면 0 나와요. 즉,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 이렇게 지나는, 8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만 인정. 이쪽만 인정. 2보다 오른쪽만 인정. 2보다 오른쪽만, 큰 쪽만 인정.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 가운데 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야의 그래프예요. 0부터 4까지에서의 최대치수 구하기예요. 0이 어디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0 그리고 4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최대인지 여기가 최대인지 몰라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불분명하죠. 그래서 0을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할 거면 얘한테 대입해야죠. 이 그래프는 어디까지나 얘니까. 그래서 0 대입하면 8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를 대입해요. 4 대입할 거면 얘한테 대입해야죠. 어디까지나 이 그래프는 얘의 그래프니까. 그래서 4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네요. 최대값은. 그리고 최소값은 여기죠. 0이죠. 여기가 최소값이 되고요.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0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11-3번입니다. 문제. fx는 x-1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값 중에서 크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함수이래요. 그게 fx예요. 크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함수?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 그러면 여기서 크지 않은 것에 대한 저기 해석만 먼저 하자. 크지 않은 것은 작거나 같은 것. 그지? 그게 fx. 작거나 같다는 게 무슨 말이지? 식의 크기에서 작거나 같다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 그래 했더니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작으면 아래에 있고 크면 위에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것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래에 존재하는 거를 갖다가 fx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이제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에 누가 지나갔냐면 x-1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교점을 구할 수 있죠. 그것은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야 돼요. 이렇게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서 구하게 되면 그 해가 1과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아래에 있는 거를 얘기했죠. 자, 범위를 쪼개볼게요. 1 전에는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빨간색이 아래에 있어요. 1부터 4 사이에선 파란색이 아래에 있어요. 4보다 오른쪽에선 빨간색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그럴 때는 빨간 색깔이 그리고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아래에 있는 게 파란색 x가 4보다 커질 때에는 빨간색이 다시 아래 그럼 빨간 색깔이 누구냐면 x 빼기 1이에요 빨간 색깔이 누구냐면 x 빼기 1이고요
파란 색깔이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요 함수를 요렇게 작성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 뭐라고 하자? fx라고 하자 이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이렇게 옮겨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건 옮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옮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 그죠? 훗날이라고 그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에서 봤을 땐 얘 인정, 얘 인정, 얘가 인정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fx라 하겠다. 1부터 5 사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1이 여기 있고요. 5가 여기쯤 있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5를 대입하면 직선에 대입해야지.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 4 나오죠. 최소값은 여기 축이네요. 여기가 최소값이죠. 축 2죠. 요 2차 함수의 축. 그죠? 2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모습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11-5번인데 xy가 실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최대값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결국은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를 좀 해석을 할 필요는 있겠지. 얘는 y제곱은 4-x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y제곱 대신에 얘를 갖다 쓰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x의 값의 변화에 따른 y제곱의 변화의 값을 관찰을 해서 그 y제곱, 자 여기서 얘가 최대가 될 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전체가 최대가 될 때에 대한 얘기인데 뭐 각각 최대가 될 때면 좋긴 하겠죠. 근데 뭐 그게 타이밍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다 괜한 소리를 했네. 이렇게까지 가면 조금 많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설명이. 네, 그래서 요건 설명을 빼고 어쨌든 관계식이 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줄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니까 즉 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잡아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2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뭐 범위가 어떻게 설정이 되든 간에 여기가 최대값이 될 텐데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지? 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지금 최소값을 우리가 여기서 못 구하고 최대값밖에 못 구하는데 최소값을 못 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가 없냐면 지금 x의 범위가 없다라는 거야. x의 범위가 설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 즉, 더 정확히 얘기하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x의 변화에 따른 y제곱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한 챙긴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가만히 봤더니 이거야. 첫 번째, 가장 큰 풀이의 단서는 x, y가 실수였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줄 때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실수의 대표 성질부터 떠올리는 거야. 실수 대표적인 성질이 뭐냐면 실수는 제곱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얘기야. 즉 y가 실수였다? 그럼 y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4-x제곱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최대 최소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2 대입하면 8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계산이 안 되네.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8이 되나요?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 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마치 뭐였냐면 이게 치환된 거랑 똑같은 거거든. 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네 개체가 설정이 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y제곱이 지금 네 개체가 된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게 항상 그 치환되면서 그냥 범위를 남겨야 된다고 항상. 그런 상황에서는 네 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범위가 남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풀고 이거를 하는 이 과정이 이거를 푸는 모든 애들이 겪는 과정이란 말이지. 했는데 대입을 했는데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거의 전부 다 똑같이 이 문제를 대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풀이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 범위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고 지금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한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라고 표기를 해줄 때는 문제에서 굳이 그렇게 표기를 할 때는 실수 성질, 가장 큰 성질, 대표 성질을 이용해라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 문제 11-7번입니다.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x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그 다음 실수 xy에 대한 얘기. 실수 xy. 자, 여기에서 실수 x다 라는 것과 이건 실수 xy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될 거예요. 실수 x, 실수 y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x가 실수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야. 그 현상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이 풀이를 해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실수 성질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아까처럼 그러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요? 아니죠. 여기서는 언급이 워딩이 방정식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즉 방정식의 x, y에 대한 방정식인데 그 방정식이 작성이 되어 있는 와중에서의 x값과 y값이 실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이런 친구들을 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즉 실수인 근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수인 근. 즉 실수 x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얘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 자, 이게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고 이 식을 바라보게 되면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근데 여기서의 x가 하필 실수여야 된다? 그럼 여기서의 x는 근이잖아. 근이 실수여야 된다. 즉 무슨 근이 나와야 된다? 실근이 나와야 된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즉 판별식 16의 제곱입니다. 256 마이너스 4ac 하니까 160에 48인가 208인가요?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이제 양면 다시 16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썼네. 16으로 나누면 얘는 16이 되겠죠. 얘는 사라지겠죠. 얘는 2만 남겠고 얘는 13이 남겠죠. 네, 괜한 짓을 했네. 그래서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집니다. 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y의 범위 구하기예요. 그럼 y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좋습니까? 네,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쳤다 미쳤어. 너무 부동량 바뀌어야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y가 어쩐지 답이 안 나와.
마이너스 3부터 몇 가지? 1까지. y의 최대값은 1이고 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x에 대해서도 풀어보자. 그럼 x에 대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날리고 이제 얘를 갖다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입니다. 얘를 우리가 y에 대한 식으로 본다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고 이때의 y의 값이 실수가 돼야 된다. 즉 y의 값은 근이잖아. 근이 실수여야 되니까 역시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양면 4로 나눠주시면 여긴 1이 되어지겠죠. 자, 이제 1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3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 1이 마이너스 13과 만나서 마이너스 12가 되어지겠죠. 자, 이제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부동호의 방향 바꾸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고 방금 전처럼. 자, 이렇게 되어지면 x가 1부터 몇 가지? 3까지가 되어집니다. 그 x의 최대값 3, 최소값 1이 되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자, x제곱, 자, 기본문제 11-8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을 만족할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2x 플러스 y의 y라는 값이 어떤 값이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에서 관계식을 만들어서 여기다 대입하기에는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2차에서 1차로 가기에는. 근데 1차에서 2차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떠한 값을 가질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k라고 딱 주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겠죠. 이제 y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이 1을 만족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풀어주면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이제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이 상황을 만족한다고 누가 실수 xy가 그러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를 봤더니 근데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됐냐면 2차 방정식이 됐단 말이야. 아, 근데 여기서의 x가 무슨 수여야 된다? 실수여야 된다. 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집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16k제곱 마이너스 20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k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부동의 방향 바뀌어야겠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k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k잖아. k가 곧 너니까 k의 최대 최소가 너의 최대 최소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이 루트 5고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도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쌤은 사실 여기 부분을 이렇게 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기는 해.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사실상 이 부분을 이렇게 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거는 나중에 뒷부분에 원의 방정식 지금 위에 것도 그렇거든요. 아까 11-7번이었나요? 아니고 11-5번 이것도 그렇고 11-8번도 그렇고 원의 방정식을 진행한 후에 원을 좀 활용을 하면 뭔가를
좀 그림의 측면에서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싶지는 않지만 이 풀이 자체가 굉장히 그죠? 뭔가를 이렇게 뭔가 이해할 게 좀 많고 우리가 얻을 게 좀 많죠. 아,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과정 자체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아, 저게 x에 대한 방정식이 됐으면 그 x 값이 실수면 그 x가 근이니까 판별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의 과정 자체가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풀이를 해드린 거고 뭐 그 부분이 잘 되는 상태에서는 얘를 굳이 이렇게 풀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11-8번까지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기본 문제 11-9번인데 얘는 너무나도 풀이가 명백한 상황이죠. 얘는. 그래, 아까 그건 좀 양보. 11-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뜬금없어요. 요 과정이 뜬금없어요. 얘를 갑자기 K라고 하죠. 아,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풀이기는 해요. 사실 도입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딱 요거 한 가지예요. 저거를 왜 갑자기 K라고 놔야 되는지.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보려고 해도 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강의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지. 저거 왜 K라고 놓지? 이런 거. 그래서 좀 그런데요. 얘는 그렇지 않죠. 얘는 똑같이 풀 거거든, 저거랑. 첫 번째 문제도 x제곱 플러스 1분의 6x 얘가 K라고 놓을 거야. 두 번째 문제도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K라고 놓을 거거든. 그러니까 왜인지는 여기선 분명해. 왜냐하면 메타가 있잖아. 분수, 비율, 오케이. 비례, 상수, 도입. 오케이. 요 메타가 있기 때문에 분수가 주어지면은 비례상수를 도입한다. 비율이 주어진 거니까 비례상수 K를 도입해서 풀 거다라는 정확한 우리의 이 과정이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자체가 분명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당위성이 분명 존재를 하긴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때 x가 실수래요. 역시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kx제곱 플러스 k가 6x가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0인데 얘는 또 x에 대한 또 2차 방정식이 됐죠. 근데 그 x가 실수해야 된대. 그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kx의 제곱 하면은 k-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 1 아니죠? k-b가 되겠죠. 얘가 0. 그럼 이때 이것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가 실수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풀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첫 번째 건 저렇게 풀면 맞을걸요, 아마. 두 번째 거 이렇게 풀면 틀릴걸요. 그죠? x가 실수인 상황에서. 왜 틀리냐면 여기서 문항의 표현자 전체에서 이 문제 전체에서 그 어떤 문항의 표현도 2차 방정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2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지. 그렇죠? 네. 이거 내가 만들어낸 방정식이잖아. 문제 제시를 해준 방정식이 아니야. 내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낸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가 2차 방정식이란 보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최고차 한계수가 미지수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죠. 그래서 k-1이 0인 경우, 즉 k가 1인 경우와 k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풀어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것만. 그냥 아예 안 풀긴 그러니까. 그래서 K가 만약에 몇이라면 1이라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AX가 1 마이너스 B가 되는 상황이 될 테고 그때의 X가 A분의 1 마이너스 B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K가 1이라면 네. 굉장히 뭐 의미 없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K가 1이 아니라면 이제 비로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선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별식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진짜 오묘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얘를 전개를 해주시게 되면 조금 복잡해도 해봅시다. 마이너스 4k 제곱에 되게 복잡하다. 플러스 4에 b 플러스 1에 k에 마이너스 4b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되어졌어. 이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k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k는 1이 아니어야 하고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최대최소를 줬네요. 그죠? 네, 어쩐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했는데 최대최소를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의 값을 k라고 우리가 놓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k의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가 3이라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저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거 양변 이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제곱 마이너스 4에 b 플러스 1의 k 마이너스 플러스 4b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3까지 나와야 돼요. 그럼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면 되죠.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면 2가 돼요. 즉 9분의 합이 몇이고 2고 9분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요. 합곱을 이용해보자. 9분의 합은 4분의 4의 b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합이야. 얘가 2가 돼야 되고요. 9분의 곱은 4분의 4b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이게 얼마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어야 됩니다. 이게 두 분의 곱입니다. 그러면은 약분해주면 b 값이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b가 1이니까 b를 1로 써도 되겠죠. 그죠? b가 1이니까 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럼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지. 그럼 a가 16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